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 따마. 참, 이래서 또 이제 한 점 얻어먹고. 아이고, 고마워요. 강원도 그래, 고향이가 있고 또 강원도인데. 예. 저는 하늘 구경을 하려면은 머리를 바짝 제껴야지. 하늘 보지. 이 명태 이 속살이 그냥 확. 근데 이 부추전이 진짜 이 오늘 날씨하고 잘 맞아서 맛있게 아주 그냥 촉촉하게 아주 맛있게 먹었죠. 근데 그건 사실 부추전은 먹었지만 저게 이제 나보고 먹으라고 끝나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이제 그 맛보기고 이제 점심 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뭘 먹어야 여기 오시는 분들이 주로 뭘 먹는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시장에 오시면 주로 식사 뭐 하세요? 식사 우리 저쪽에서 잔치국수 먹고 왔어요. 잔치국수 맞습니까? 맛있어요. 아, 사모님도 당면 먹었어요. 당면하고 잔치국수. 아, 그래 시장 하면 그래도 잔치국수예요. 그렇죠. 시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뭐 국밥 이런 것도 있지만 아 잔치국수를 드셨구나. 오늘 그럼 잔칫날이에요? 얼씨구나 잔치. 오늘 잔칫날 아닙니까? 잔칫날. 시장도 볼게요. 예, 아 이거 뭐 사셨는데? 아직 안 샀어요. 이제 이제 오셨군요. 예. 그럼 먹기부터 하신 거예요 와서? 그렇죠. 배부터 채워야 돼. 뭐 사셨어요? 밤 샀습니다. 예? 밤. 아 시장에 오면 주로 뭘 드세요? 식사로? 집에 가서 먹어야죠. 아 그래도 뭐 집에서도 먹지만 여기 시장에 오면 또 시장 음식이 있잖아. 국밥만. 국밥. 네. 국밥집은 저기 앞에 쫙. 단골집이 어느 집이에요? 저기 가면은 첫째 집. 아, 첫째 집. 아, 그럼 이따 가봐야겠다. 그 집은 어때? 무슨 국밥? 돼지국밥이에요? 소국밥이에요? 돼지국밥인데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아, 돼지국밥. 예. 아이고, 예. 많이 사세요. 와, 이거. 점심 다 모여서 드세요? 예? 뭐? 와. MBC 아나운서가 오신대요. 예, 예. 여기는 근데 뭐 시켜 드신 게 아니고 다 도시락 싸오신 거네. 같이. 아, 여기서 혹시 뭐 이제 사 드시면 뭘 주로 드세요? 전국 여기 남탕에는 유명해요. 곱창 선지국 많이 먹어요. 선짓국. 곱창 선짓국. 또 다른 건? 국수. 예. 이 집 벌써 다 드셨어? 아, 다른 집은 아직 반도 안 먹었는데 뭐 이렇게 빨리 먹는데? 성질이 거예요. 성질이가. 아, 딱 거시기 하네. 밥통도 제일 커. 아침하고 점심하고. 밥통도 제일 큰데 그걸 또 제일 빨리 먹어. 실제 보니까 더 뚱뚱하네. 화면에는 그렇게 나오고. 그건 또 무슨 얘기야? 내가 그렇게 뚱뚱하게 보였어요? 네네네. 그럼 이게 우리 울산 MBC 기술의 문제야, 그건. 보기는 또 뼈도 탁 튀어나오면서. 옆에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훨씬 더 좋으시구만. 아니, 지금 오빠 완전 미인남이셔. 근데 뭐 식사를 하셨어요? 네, 아니요. 시장 보러 왔어요. 시장 보러 왔는데 네. 여기 가끔씩 오시면 뭐 식사는 뭘 사 드셔요, 여기? 식사는 저기 칼국수. 아, 칼국수. 네. 나도 칼국수 먹고 싶다. 저기 응. 선짓국. 선짓국. 한대 선짓국 제 친구 집이거든. 친구 집 네, 은근 PR? 네네. 예. 남창 오시면 칼국수도 선짓국 우리 친구 집에 많이 친구 집, 오세요. 선짓국집.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지나가는 분들, 여기 시장 보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몇 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뭐 좋아하시는 음식을 말씀하셨는데 국수를 제일 많이 말씀하셨고 칼국수 한 분, 또 선지, 그다음에 뭐 국밥 말씀하셨는데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잔치국수였어요. 그래서 나도 은근 잔치국수를 좀 먹었으면 했는데 그래서 나 잔치국수 먹으러 갈라네. 예.
갑니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도 그 국수 하나 주세요. 근데 그릇이 뭐 엄청 크네. 예? 무슨 양푼이 아니야, 양푼이. 예. 와, 그게 꽃배기예요? 보통인데 그거야? 그 꽃배기도 저 얼마나 많아? 근데 소면도 되게 둘래요. 아, 그래요? 예. 예. 두 분이 부부세요? 예. 아, 아니, 그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셔서. 그거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닮았더라. 네. 그리고 오래 살면 그렇게 닮아지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어느 쪽으로 닮아진 거예요? 신랑 쪽으로 닮아진 거예요? 아니면 사모님 쪽으로 닮아진 거야? 그리고 이게 얼마예요? 3,000원. 이제 국수 한 그릇 한 양푼이가 3,000원인데. 그러게. 네. 잠시만요. 와, 이게 땡초입니다. 이 무슨, 이거 가다가 이거 빠진다. 이거 빠지면 못 나오겠네. 맛봐요. 한 젓가락 해. 아니, 한 젓가락 하시라니까. 먼저 드셔야죠. 아, 우리 같이 왔다 생각하고 나눠 먹자고. 와, 이거. 야. 우리가 먹는 잡채하고는 또 다르네, 맛이. 여기, 한 젓가락 하세요. 한 젓가락 하시라고. 예. 예. 많이 드세요, 많이. 예. 혼자만 드시지 말고 이제 신랑도 좀 주고. 근데. 젓가락 엄청 맛있대. 다 가져가네, 다 가져가. 내 거 다 가져가. 일단 이 잔치국수는 국물을 맛을 봐야 돼. 국물이 이게 얼마나 잘 냈는가. 야, 국물이 뭐 이게 여러분 이게 뭐 3,000원짜리니까 국물을 대충 냈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국물이 아주 잘 우러나서 그 멸치 다시물하고 이게 국물이 진해. 이거 세상에 국수 덩어리가 와, 이게 어떻게 뱃속에 다 들어간다. 그게 지금 국물 잘았네. 자, 만나게 다 먹고 가세요. 네, 조심하세요. 근데 먼저 가요? 같이 가야지. 난 놓고 갈까봐. 빨리 따라가요, 빨리. 빨리 따라가라니까. 이야, 국수를, 진짜 이 잔치국수를 최근에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에. 가격이 뭐 비싸니까 맛있고 가격이 싸서 맛없다. 그거 아닌데, 여기. 진짜 우리 개념을, 잔치국수에 대한 개념을 이 집이 지금 바꿔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남창시장이 이 정도입니다. 네. 가끔 이렇게 보여줘. 이런 것도 보여주고. 남창시장은 물쇼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걱정이
그러니까 국물 그렇게 내고 양이 있다 이렇게 주고. 그렇고 이게 남냐 이것이 내가 걱정이. 그래도 많이 팔면 않겠죠. 많이 팔릴까. 그런데 걱정이네. 그래도 10년 넘어도 아직 한 번도 안 올려봤는데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정이 들어서 오신 분. 그래도 여기서 두 그릇 드시는 분도 있고, 이제 여기서 다 드시고 모질한다고 그냥 공짜로 또 드려요. 이걸 먹고도 모자라고 하는 사람 있어? 많이 있어요. 더 달라 하면 셀프로 그냥 아. 돈 안 받고. 그러면 저기 이 가격을 언제까지 유지할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내가 장사를 얼마나 하려고 모르겠는데 네. 하는 데까지는 하려고. 안대까지 3,000원. 여러분 둘이 와도 6,000원이면, 응? 둘이 와도 6,000원 먹고 4,000원 거스름도 받습니다. 10,000원 내면. 와, 자, 먹어봐라. 이걸 양념을 조금 넣어서 먹도 되고. 수준이 내가 맛을 보랬지만 이건 뭘 다 먹고 있어. 요즘 더 드릴게요. 맛만 보라고 맛만. 만 먹었어. 아저씨 맛을 알수 있으니까 재료를 다 먹어놓고 지금 면밖에 없구만 지금. 맛있는 거 다 먹고. 뭐가 맛있는 게 뭔데? 국물이 맛있지. 맛있다. 이거 맛있다. 그거 맛있어. 저희는 담이 골랐네. 그지? 쫄깃쫄깃하네. 쫄깃하면서 그 양념이 아주 맛있어. 별로 맵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국의 발품 식객 애청자 여러분, 오늘 동해남부선 진구 투어 제1탄 남창시장이었습니다. 시장 풍물도 좋지만 시장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이렇게 한 그릇 하는 그 맛인데, 이 잔치국수 여러분, 이 집이 지금 보세요. 뭐 그냥 어디 집에 들어가 먹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천막 쳐놓고. 근데 이 양푼이 국수 맛이 이게 진짜 별미입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 최고. 한번 남창시장 오시면 잔치국수 한번 드시고 당면도 드시고, 그 요거 드시고 좀 모자란다 싶으면 조금 더 돌다가 저쪽 가서 선지국도 드시고 국밥도 드시면 됩니다. 먹을 건 아주 그냥 여기 천지야 깔렸어. 그러니까 1탄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남창시장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손님 내장산의 강렬한 단풍만큼 입맛을 강렬하게 사로잡을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와, 여러분 지금 귀리, 사과, 고기, 쌍화차까지 이 정읍의 자랑거리들이 화려한 한상으로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일지 궁금하시죠? 2004년 정읍에서 첫 생산을 시작한 귀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사람의 몸을 이롭게 하는 다양한 효능으로 국물의 왕이라는 찬사를 받는 식재료입니다. 정읍 특산물의 대표 주자 한우와 귀리의 이유 있는 만남. 궁중에서 임금님이 즐기던 음식 떡갈비가 그 주인공입니다. 귀리 떡갈비인데요. 소고기는 이제 노인 양반들 영양에도 좋고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가지고
어우러져서 맛이 있어요. 떡갈비 위로 눈처럼 사르르 내려앉는 귀리 떡갈비 대령이요. 오, 맛있는 떡갈비 냄새. 정읍을 대표하는 이 농산물을 이용해서 단풍미락 3가지 요리를 만들었는데요. 그 첫 번째 음식 바로 떡갈비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떡갈비죠. 하지만 이 안에 굉장히 숨은 보물이 있어요. 바로 귀리. 다이어트 효과가 탁월한 귀리, 그리고 귀리를 품은 떡갈비. 맛과 건강 모두를 잡은 떡갈비 앞에 살찔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음미하는 것이 인지상정. 소고기, 돼지고기, 귀리까지 섞여 있으니까 한 입 딱 베어 물었을 때 그 육즙이 탕 하고 터지는데 마치 우리 그 위에다가 깨 뿌려놓은 것처럼 그 고소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에 귀리를 찾는 재미가 있어요. 단풍처럼 빨간 자태를 자랑하고 있는 정읍의 사과. 이건 또 어떤 음식으로 탄생할까요?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을 연주할 두 번째 음식. 달큼 상큼한 사과와 돼지고기가 만났습니다. 고기를 구수한 된장 양념에 채웠다 구워내는 맥적은 불고기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맥적은 고구려 때부터 먹던 돼지고기인데 여기 담은 된장으로 해서 양념해서 무쳐서 먹으면 냄새도 안 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단풍미락 두 번째 음식 사과 맥적이에요. 이 고기하고 사과하고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와, 고기에서도 좀 고기 냄새가 아니라 특이한 냄새가 나는데? 사과즙을 갈아 넣어서 그런지 이 자체에서 그 사과에서 은은하게 그 배어져 나오는 달콤함이 고기의 풍미도 배가시키면서 달큰하면서 고기의 잡냄새를 잡아주네. 사과는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데요. 달콤한 사과와 짭조름한 고기, 알싸한 파채가 만나 단짠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사과 맥적. 아, 나 너무 싱그러워가지고 잠깐 눈을 감았을 때 마치 제가 그 단풍 길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과에서 똑똑 떨어지는 그 상큼함이 고기에 싹 배이면서 입가에 퍼졌을 때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고기만 먹었을 때는 고기의 된장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어서 굉장히 한국적인 맛인데 정말 사과 하나만 딱 얹으면 전혀 색다른 음식이 탄생을 해요. 찬바람 부는 계절, 정읍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즐거움, 쌍화차. 이 쌍화차에 삼겹살이 푹 빠졌습니다. 오, 진짜 삼합이 나타났다. 오, 근데 이 삼합이 지금 묵은지? 입안 가득 시원함을 선사할 묵은지와 쌉싸래한 맛의 더덕구이. 이렇게 만난 삼총사는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쌍화차 삼합으로 탄생합니다. 단풍미락 세 번째, 더덕, 수육, 묵은지예요. 기가 막히네요, 정말. 묵은지에다가는 뭘 싸 먹어도 맛있는데. 쌍화차의 그윽한 향과 함께 부드러운 식감은 덤.
여기에 마성의 매력, 묵은지를 곱게 감싼 뒤 더덕구이까지 한 입에. 고기가 마치 스테이크처럼 너무 부드러워. 처음 딱 먹었을 때 고기에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쌍화차 향,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묵은지의 시원함이 딱 이 혀를 감싸주면서 마지막에 더덕의 쌉싸름함이, 이거는 정말 정읍에서만 맛볼 수 있다. 정읍의 맛을 제대로 담아낸 가을 음식 어벤져스 군단. 평범한 재료가 특별한 요리로 변신하는 이곳. 발길은 단풍길 사이에, 입맛은 단풍 미락 사이에 붙잡아두는 이곳 어떠신가요? 귀리, 사과, 쌍화차까지 어떤 음식이랑 짝꿍이 되느냐에 따라서 맛이 특별해질 수 있다는 거에 놀랬거든요. 정읍하면은 이렇게 그 한우도 유명하지만 내장산 걸으면서 단풍 구경도 하고, 출출할 때는 이렇게 단풍 미락으로 올 가을 제대로 맛보고 가면 최고. 정읍의 감성과 향수를 담은 단풍 미락. 올가을 단풍철엔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정읍으로 떠나보세요. 가을은 소리로 다가옵니다. 풍성한 가을이 되면 공주 정안골에서 툭툭 알밤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죠. 예부터 국민 간식으로 사랑받아온 정안 알밤을 달콤하고 부드러운 요리로 만나봅니다. 차량산맥 줄기에 자리한 공주시 정안면. 일교차가 커서일까요? 완연한 가을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리시나요? 툭툭. 고약의 소리를 찾아서 툭툭. 이 소리는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에서 잘 익은 밤송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고양이의 소리를 찾아서 내고장 10월은 알밤을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산 전체가 밤나무로 뒤덮인 곳도 많습니다. 잘 익어서 쫙하니 벌어진 밤들 한번 보세요. 빰바라밤 빰밤밤밤바라밤. 와, 아래 죽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세요? 알밤의 고장 정안면은 2200헥타르에서 연간 5,000톤의 알밤을 생산합니다. 올라오면서 보니까 산 전체가 전부 밤나무더라고요. 품종 선택에서부터 병충해 관리서부터 이 전지정정 관계서부터 또 기와 토질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아주 섭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밤나무를 재배할 망정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은 맛있는 밤을 꺼내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있는 마을마다 이제 밤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밤나무들이 뭐 때 되면 있고 때 되면 열리고 떨어지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해져서 최고의 정안의 밤이 나오는 겁니다. 공주 정안은 조선 왕조실록 세종지리지에도 밤나무 심기 좋은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9월과 10월 사이에 수확한 정안밤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맛좋기로 유명한 정안밤, 얼마나 큰지 몇 개만 주워도 두 손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진짜 이게 밤인가요? 감인가요? 와. 크기도 크기지만 네. 또 당도도 엄청 높고요. 예, 그 천년으로 된 당도가 높아서 저는 밤을 엄청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아삭아삭한 그 식감이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시죠? 이 거미줄 보이세요? 유기농으로 밤을 재배하는 만큼 병해충이 많은데 거미가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미줄 이런 거는 어디에 가도 볼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내가
항상 얘들한테 고맙게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미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기농 농사를 짓는다는 반증이고, 그렇죠. 또 그리고 이 농사를 사람만 짓는 게 아니고 미생물하고 이 거미들도 옆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네요. 틀림없는 얘기 꼭 집어줬어요. 거미야 고생이 많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토실토실한 정한 알밤을 포대자루에 담아 마을로 내려갑니다. 유기농 밤농사로 신지식인에 선정되기도 한 이관재 씨는 밤 가공과 판매에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밤의 달콤함과 고소함을 최대로 살려 군밤을 굽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공한 군밤으로 소비자와 직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밥맛이 기가 막히네요. 군밤용 밤은 브릭스가 당도가 최하로 24브릭스 이상 되는 놈만 구워야만 명품 군밤이 나옵니다. 그래야만 군밤 자체도 달기 때문에 어린이 이유식에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맛있는 알밤을 좀 더 고소하고 부드럽게 요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특급 호텔 한식 조리장이자 2017 세계 한식 요리 경연대회 금상을 수상한 신재훈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셰프님 반갑습니다. 예. 보니까요, 셰프님의 경력이 상당히 화려하시네요. 그리고 요리 경연대회도 많이 출전하셨고요. 네. 수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뭐 특별한 비법들이 있나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계절별로 나오는 그 재료를 이용해서 계절별로 맞게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해서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밤 요리입니다. 네. 어떤 요리들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밤을 이용해서 밤과 고구마를 이용해서 죽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소 불고기 로스를 해서 롤 마리를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그 한율난이라고 해서 밤을 삶아서 그 새우 가자하고 갈아서 같이 혼합해서 한율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밤 요리의 새로운 변신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삐리리. 먼저 남녀노소 좋아하는 불고기 양념으로 밤 소고기 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와 당근은 채 썰어서 볶아주는데요. 집에 있는 다른 채소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얇게 편으로 잘라 불고기 양념에 재운 소고기는 앞뒤로 뒤집어가며 익힙니다. 마지막으로 생유를 편으로 잘라 기름에 튀겨서 준비하죠. 이렇게 준비한 재료로 롤을 만드는데요. 소고기 위에 볶아낸 채소를 얹어 덜덜 만 다음 튀겨낸 밤을 올려 완성하면 됩니다. 당근이나 양파를 이용해서 제가 롤마리를 했는데 밤을 주재료로 해서 밤을 삶지 마시고 기름에다가 노릇노릇하게 튀겨주세요. 그래서 그 밤을 이용해서 안에다 넣고 또 위에다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걸 마리를 해서 김밥처럼 아주 좀 어울리면은 소고기 불고기에다가 불고기 너비아니식으로 구운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아이들의 영양간식 율란을 만들어 봅니다. 율란은 밤을 삶아 으깬 뒤 설탕이나 꿀에 졸여 빚은 한가인데요.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새우과자를 갈아서 함께 넣고 만들어 봅니다. 밤가루와 새우과자 가루에 꿀을 넣고 뭉쳐서 다시 밤 모양을 만드는데요. 율란 끝에 다시 꿀과 흑임자를 묻혀서 장식합니다. 다른 견과류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한율란은 그 아이들 건강식으로 간식용으로 이용하면 집에서 참 좋습니다. 밤에다가 그 새우과자를 넣지 마시고 다른 비스켓 종류라든지 크래커 종류라든지 이런 종류의 과자를 갈아서 넣어도 상당한 그 건강식으로 될 수가 있으니 집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밤은 예부터 죽을 만들어 먹어왔는데요. 오늘은 고구마를 곁들여 영양죽을 만들어 봅니다. 먼저 불린 찹쌀가루에 참기름을 넣고 달달 볶습니다. 여기에 6대4 비율로 혼합한 밤과 고구마를 넣고 끓입니다.
고명으로 기름에 튀긴 밤을 올려줍니다. 예, 팁은 밤 고구마 할 때 그 찹쌀을 갈아서 참기름에 꼭 달달달달 볶아주세요. 그래야만 고소한 맛이 나고 밤하고 어울리는 맛이 납니다. 쪄서 먹고 군밤으로 즐기는 알밤. 이번엔 조리법을 바꿔서 한식 요리가 됐습니다. 밤 소고기 롤은 튀겨낸 밤 덕분에 더 맛있고요. 쪄낸 밤에 과자를 곁들이고 꿀을 가미한 율라는 달콤한 맛으로 구미를 당깁니다. 밤 고구마 죽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드디어 밤 요리들이 완성됐습니다. 밤은 예전부터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또 쉽게 만날 수 있는 식재료잖아요. 아, 좋습니다. 이게 소화도 잘 되고 특히 지금 이제 수능 기간이라서 그 예민하게 그 학생들이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할 때 든든하게 그 밤죽 고구마 죽이라든지 한율날이라든지 이런 걸 간식으로 드시면은 그 소화도 잘 되고 아주 건강하게 수능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아빠의 마음으로 만든 밤 요리들인데요. 밤 소고기 롤은 든든해서 좋고 부드러운 죽은 입안에서부터 사르르르르 녹습니다. 달콤한 율라는 디저트로 그만이죠. 이렇게 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모든 요리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궁합이 좋습니다. 저희들도 저 밤을 이용해서 오리 백숙에다가 이용하고 있어요. 이제 밤이 점점 길어지는 시기가 왔는데요. 긴 밤 출출한 시간에 오늘처럼 다양한 밤 요리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나눠 드시면 그 밤은 더욱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밤이 깊었네. 밤 요리 드세요. 밤 요리 드세요. 크고 맛좋기로 유명한 공주 정한밤. 찬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훌륭한 간식이 되어 주었는데요. 부드러운 밤 요리로 건강한 식탁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김섬주와 산타스틱. 드디어 민주지산에 왔습니다. 산타스틱 최초 편도 8km에 이르는 종주산행에 도전했습니다. 각고산, 석기봉 등 1000m가 넘는 고산준봉을 거느린 민주지산. 웅장한 산세 위로 흰 구름이 흘러가는 신비로운 풍경 앞에 섰습니다. 각고산은 언제 어느 계절에 와도 정말 멋있는 산일 것 같아요. 정말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꿈결 같은 각고산 정상을 지나 민주지산 정상으로 향할 시간. 영동 민주지산 종주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해발 1241m, 구름 속에 묻힌 민주지산 정상을 향해 갑니다. 이번 민주지산 종주는 도마령에서 시작해 각호산과 민주지산 정상을 지나 최종 목적지인 석기봉에 이르는 편도 8km의 코스인데요. 이번 시간엔 각호산 정상에서 민주지산 정상까지 갑니다. 각호산 정상에서 민주지산 정상까지 가는 능선길은 3.5km 정도 거리인데 실제로 좀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굉장히 편한 흙길이고 업다운이 적어서인 것 같거든요. 저는 민주지산 정상으로 계속 갑니다. 도마령에서 각호산 정상까지가 가파른 오르막 코스였다면 민주지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민두름한 산길입니다. 민주지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종주 코스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죠. 등산로를 걸을 때 저만의 리듬이 있는데 오르막은 천천히, 능선은 조금 빠르게, 내리막은 리듬감 있게 이렇게 걷습니다. 걷는 행위 자체에 집중해보세요. 내게 딱 맞는 호흡과 속도를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나만의 리듬으로 산타스틱하게 사는 분이겠어요?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와, 예쁘다.
며느리 바쁠 곳이요. 우리나라 전체 식물 중에 16%가 살고 있는 청정숲 민주지산. 1000m 이상의 고산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생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에 옵니다. 저는 계절이 변할 때마다 종조 산행을 하는데요. 종조하기 전에 꼼꼼히 좀 준비물을 챙기고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산행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는데 블로그나 뭐 카페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글을 보면서 산 지형을 파악해요. 이유는 산 지형을 알아야지 등산화도 어떤 걸 신을지 알 수가 있고 뭐 스틱이나 이런 어떤 기어들을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확인하는 건 샘터. 그러니까 물을 많이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뭐 숙박시설 등이나 아니면 혹은 종주 끝나고 식당도 알아보면서 종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이렇게 짜는 습관이 있습니다. 충북에서 소백산 다음으로 높은 민주지산. 동쪽으로는 석기봉이, 북쪽으로는 각호산이 좌우로 우뚝 솟아올라 웅장한 기상을 펼칩니다. 걷다 보니 대피소에 도착합니다. 20년 전 특전사 군인들이 천리행군 훈련을 하던 도중 갑작스런 눈보라를 만나 6명의 대원이 사망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순직자들을 위해서 이곳에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어젯밤 폭설 속에 산악 행군을 하던 특전사 대원 가운데 6명이 탈진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야간 행군 중인 군인들은 이곳 민주지산 능선 800m 지점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급변하는 산악 날씨에 대비하지 못한 채 무리한 일정을 이어가다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사고 이후 2001년 영동군에서는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대피소를 지어 운영 중입니다. 별도의 예약 절차 없이 누구나 몸을 쉬어갈 수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공간이니만큼 이용객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무인 대피소예요. 등산을 하다가 악천후 등으로 몸을 피할 때 잠깐 쉬어가는 곳인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저도 무인대피소는 처음 왔는데 분위기가 좀 어떨까 궁금했는데 굉장히 아늑하네요. 1000m가 넘는 산들은 혹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피소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깊은 산 중에서 만난 대피소는 사막의 오아시스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종주 산행 중이라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무쌍한 날씨를 비롯해서 말이죠. 산타스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종주 산행 전에는 날씨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일반 날씨 말고 산악 날씨를 확인하셔야 돼요. 산악 날씨는 기상청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믿지 마세요. 1000m급의 산은 날씨 변화를 예측하기 너무 어렵고 예보도 조금씩 좀 틀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여벌 재킷을 꼭 준비해 가셔야 돼요.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가을에는 아무래도 고도가 높은 데는 많이 추울 수 있거든요. 보온 재킷, 방풍, 방수 재킷. 만약에 뭐 방수 재킷이 없으면 집에 있는 뭐 그 우비를 챙기셔도 좋아요.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민주지산 정상으로 향해 갑니다. 잠깐 사이에 안개와 구름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도마령에서부터 민주지산 정상까지는 4.9km. 어느덧 5시간을 걸어왔네요. 산봉우리 위에 넘실거리는 구름. 그 안에 보물처럼 숨어있는 민주지산 정상을 만났습니다.
안 보여요. 바로 여기가 구름 속이군요. 정상인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산타스틱 최초 말문이 막히는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해발 1241m 민주지산 정상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걸 도화지 뷰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처음 온 산이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아쉬워요. 하지만 내가 보고 싶어도 쉽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겸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산행자의 마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이 구름 낀 대로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비록 민주지산 정상은 도화지가 됐지만 이제 석기봉으로 갈 거예요. 석기봉에는 또 멋있는 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김선주와 산타스틱해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봉우리 석기봉을 향해 갑니다.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곳. 투명하고 아름다운 원시림의 무한 매력 속으로 떠나봅니다. 정말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느낌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민주지산에는 실제로 사람손이 덜 탄 그런 구간들이 많아서 진짜 자연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산타스틱의 감동은 계속됩니다. 야, 이 공활한 가을 하늘처럼 제 배도 항상 공활하답니다. 먹어도 배가 고픈 게 그래도 아무리 가을이라지만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건강하면서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 어디 없을까요? 누가 이 배를 만족시켜줄 수 없을까요? 굶지 않고 하는 현명한 다이어트 방법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현대인의 숙명과도 같은 다이어트 어떻게들 하고 있을까요? 푸드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쉽게 질리더라고요. 그냥 독소 빼준다 해서 레몬 딕토스 다이어트 한번 해봤어요. 굶기도 해보고 그리고 뭐 삼겹살 다이어트도 해보고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네, 많이 해봤어요. 누구나 다 해봤을 다이어트. 현대인들이 많이 해본 다이어트라면 무조건 굶기, 원푸드 다이어트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운동을 병행한 다이어트를 꼽았습니다. 또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도 운동 및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꼽고 있었지만 균형 잡힌 식단 관리를 통해서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 여긴가?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팔다리를 절로 움직이게 하는 신나는 음악 소리, 지칠 수 없게 하는 기합 소리가 쩌렁쩌렁, 열기 가득한 줌바 댄스 현장입니다. 보기만 해도 살이 빠질 것 같은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격렬한 운동 후 꿀맛 같은 휴식 시간, 타는 목마름을 달래야 할 이때 이분들이 들이키는 건 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어머니. 아유, 나도 우유 CF 찍는 줄 알았네. 아우, 땀도 많이 흘리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던데 지금 쉬는 시간이잖아요. 물을 드셔야지 우유를 드시는 거예요? 저는 물도 많이 먹지만 우유도 항상 먹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유를 항상 먹었거든요. 갈증이 심할 텐데 물도 아니고 우유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와 운동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기름기 적은 살코기, 계란만큼 우유와 유제품을 꼽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우유를 마시면서 건강도 챙겼고 살도 빼면서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누렸습니다. 우유가 최고네요. 우유가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 우유를 먹고 건강한 미인이 됩시다. 건강미인이란 말에 솔깃, 저도 진하게 한 잔 드링킹. 아무리 몇번 운동을 해도 중간중간에 우유를 마셔서 그런지 진짜 수분도 보충되는 것 같고 더욱더 기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충된 기력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죠. 가시죠. 줌바댄스 현장에서 확인한 최고의 다이어트 음료는 우유. 그런데 이 우유가 요즘 다이어트 트렌드랍니다.
우유의 밀크와 다이어트를 합쳐서 만들어진 밀크어트. 우유로 하는 다이어트를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필수 식품으로 어른들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건강식품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 우유가 다이어트, 그러니까 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밀크오트를 하는 경우에는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우유를 보충함으로써 우리가 다이어트 때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보충하는 첫 번째 효과가 있고요. 또 우유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어서 우유 사실 한 컵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의 3분의 1이 채워진다고 하죠. 우유 100g당 함유된 성분을 보면 유단백과 유지방은 물론이고 칼슘과 인, 철과 비타민이 함유돼 있어 완전 식품이라는 별칭이 붙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를 먹으면 살이 찐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아마 우유에 함유된 유지방 때문일 텐데요. 이 유지방이 체내 불필요한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우유의 영양소 성분 중에 대표적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단백질과 그리고 칼슘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 칼슘의 효능으로 보자면 지방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고요. 소장에서 지방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대사증후군 위험 요소에 변화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체지방도 감소시키고 허리둘레도 줄어드는 데다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도 줄었다던데요. 복부 비만도가 최대 30%나 감소했다네요. 우유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땀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되는데 이 우유가 거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비만 환자나 다이어트 환자인 경우에는 몸속에 어혈이나 담음 또는 습담이라는 이러한 노폐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유는 신진대사율을 높여주고 기초대사량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어혈이나 담음, 습담 등의 노폐물을 배출시켜줌과 동시에 기력 저하나 기운이 소진되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유를 이용한 다른 요리 방법, 다른 다이어트 방법 뭐 없을까요? 있다는데. 굶지 않고 하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 밀크어트에서 찾아봅니다. 선생님, 진짜 제가 우유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우유 하나만 가지고 다이어트를 이어가기에는 저는 너무나도 배가 고프답니다. 어떻게 우유를 이용한 다른 요리 같은 거 없을까요? 우유를 이용해서 집에서 쉽게 있는 재료를 가지고 카레 그리고 요거트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샐러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닭가슴살 우유 커리의 재료는 이름 그대로 우유와 닭가슴살이 주 재료입니다. 닭가슴살을 우유에 담궈 잡내를 없애는 동안 쌀에 물 대신 우유를 넣어 밥을 짓습니다. 각종 채소를 예쁘게 썰고 우유에서 건져낸 닭가슴살도 썰어 밑간을 해두고요. 우유에 고체 커리를 풀어 끓이는 동안 썰어두었던 닭가슴살을 볶고 채소도 같이 볶습니다. 잘 볶아진 재료들을 우유 카레에 넣어 끓이면 이렇게 되직한 질감이 되는데요. 닭 끓인 카레 소스에 우유로 지은 밥 한 덩이만 얹으면 닭가슴살 우유 카레 완성! 이번엔 유제품이죠. 요거트에 달콤한 꿀도 넣고 올리브 오일을 넣어줍니다. 상큼한 맛을 위해 있는 힘껏 추가로 바질이라던가 아니면 좋아하시는 허브를 약간 넣으셔도 소금을 따로 안 넣고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요거트 드레싱을 뿌려주면 끝! 밀크어트 대표 음식으로 한상 차려졌네요. 자, 먼저 샐러드부터 먹어보는 게 좋겠죠? 네. 부족한 섬유소는 채소로 보충이 되겠죠? 우유 요거트로 맛을 낸 이 샐러드 과연 어떨지 제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 새콤한 요거트 드레싱을 버무린 싱싱하고 건강한 맛. 요거트 드레싱 상큼해. 자세히. 샐러드 너무 싫어했는데 오늘부터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어. 요거트 컵 샐러드가 에피타이저라면 닭가슴살 우유 카레는 메인 요리겠죠? 우선 향은 일반 카레의 향과 뭔가 우유의 고소함이 더해진 듯한 느낌은 들긴 들어요. 맛은?
엄청 고소하네요. 그렇죠. 아 진짜로 그 평소에 네. 커리를 먹었을 때 이 향이 탁 꽂혔다면 이거는 그 우유의 고소함이 더 꽂히는 것 같아요. 예. 크리미한 부드럽죠.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뭔가 더 알차요. 그리고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바꿔 먹었을 때. 또 이렇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으면 살찔 텐데. 여러분, 밀크워트라지만 과식은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현명한 다이어트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쌤, 제가 굉장히 메이크업이라는 가면에 묻어두었던 제 민낯을 공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뭘 자꾸 쉐끼쉐끼 섞으시면서 이렇게 발라주려고 하시는데 대체 이게 뭐예요? 이거 우유팩이에요. 실제로 우유를 넣은 팩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유 자체가 각질 제거 효과도 있고 피부를 톤업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팩을 하시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환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름하여 우유 꿀팩. 다이어트로 지친 피부 관리에 딱이랍니다. 밀가루에 꿀을 넣고 우유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언뜻 보니 핫케이크 반죽 같지만 오늘은 피부에게 양보하는 걸로. 발라보고 그 효과를 제가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서 얹어주세요. 가리고 싶어요. 발라드릴게요. 붓으로 살짝 발라도 충분하지만 다음엔 제가 집에서 직접 되직하게 흠뻑 발라볼 생각입니다. 바르자마자 촉촉해지는 게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딱 얹어보면 알거든요. 잠시 후 황골탈퇴한 박지선 공개됩니다. 나나나나나나나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여러분 우유팩을 했더니 확실히 톤도 밝아진 것 같고 이렇게 부들부들해진 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우유와 밀가루와 꿀로 이렇게 피부 미인 돼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 오늘 우유로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고 피부까지 챙겼답니다. 키가 크고 살이 되는 우유가 피가 되고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유로 하는 밀크워트, 건강한 다이어트 같이 해보시자고요.